카나다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다른 나라보다 안락사 사망자의 장기 기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카나다 공영방송 CTV 내셔널 뉴스의 의료 전문 저널리스트 아비스 파바로의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최근 미국 장기이식학회지에 안락사 환자의 장기이식 연구를 발표한 네덜란드 멀더 교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21년 한 해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카나다 안락사 사망자 중 286명이 1131개의 장기를 837명에게 기증하였고, 특히 카나다인이 136명으로 전체 기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파바로는 인터뷰를 통해 카나다 안락사 사망자의 장기 기증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안락사 사망 환자의 장기 이식 절차나 의료 지침서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파바로는 카나다 안락사 사망자의 장기 기증 비율이 높은 이유를 개인적 요인과 시스템적 요인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는 첫째, 카나다에서는 안락사를 결정한 환자 중에 비록 불치의 병으로 서둘러 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장기를 기증하여 뭔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환자인 샤론도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녀의 가족은 인터뷰에서 그녀가 본인의 신장과 폐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안전하게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여 진행하였으며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상황에 매우 만족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카나다에서는 안락사를 결정하는 환자의 암 진단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약 65% 미만이며 상대적으로 장기의 기능도 비교적 양호하다고 합니다. 암 외의 진단으로는 주로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일명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으로 질병 특성상 다른 장기의 기능이 유지되며 전이도 느리다고 합니다. 파바로는 시스템적 이유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카나다 안락사법은 의사의 초기 상담에서 환자에게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만일 환자가 원하면 장기 기증 의료팀의 상담을 조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안락사 이행팀과 장기 기증 의료팀은 엄격히 분리되며 의도적으로 장기 기증을 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환자가 장기 기증을 결정하여도 집에서 사망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 의료팀과 지역 구급팀은 환자 사망 후 신속하게 근처 병원으로 이송하여 장기 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림 1의 안락사 환자의 장기 이식 절차를 보면 카나다는 집에서 사망하는 안락사 환자를 위하여 안락사 의료팀과 장기 이식 의료팀의 역할 분담과 응급 이송팀과의 협업 체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카나다에서만은 아니지만 안락사 처방약이 점차 의약품으로 개발되면서 장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입니다. 안락사 환자의 사후 장기 이식 의료팀이 지침서에 따라 신속하게 이식을 하면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며 장기 기능도
정상적이어서 회복률과 성공률을 높인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 사망 환자를 위한 장기 이식 의료팀의 의료 이행 지침서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지, 환자의 자발적 결정을 보장하는 의료인 윤리 강령은 있는지, 장기 이식 의료팀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혹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정부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카나다는 안락사법인 의료조력주금법이 2016년도에 제정되어서 비교적 늦게 안락사를 제도화하였지만 21년 한 해 약 1만 명의 환자가 안락사로 사망하여 환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안락사를 제정한 지 20년이 넘는 미국의 오레곤주나 네덜란드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인데요. 최근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조건을 말기나 임종기로만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였으며, 또한 안락사 신청 방법이나 숙려기간 등 엄격한 이행 절차도 완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동안 카나다의 안락사법 개정을 두고 나치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오늘 뉴스를 통해 안락사 환자의 높은 장기 기증 희망이나 장기 이식 성공률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점은 카나다에서는 안락사를 희망하는 환자와 전문인 그리고 사회가 개방적인 논의를 거쳐 두 번의 개정을 성공적으로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서 의사가 환자와 안락사를 상담하면서 환자가 원하면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장기 기증은 뇌사자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만 20년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 기증률은 9.3%로 미국 38%, 스페인 37%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 의하면 21년 한 해 동안 2,480명이 대기 중 사망하고 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도 22년 자료를 통해 사후 장기기증을 약속한 사람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68,418명 정도이며, 반면에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수천 명씩 늘어 약 5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도 웰다잉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장기기증을 서약했는데요.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중단하게 되었지만, 뇌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장기가 손상되기 쉬우며 장기 이식팀의 개입이 언제 시작되어야 하는지 지침서를 마련하지 못하여 실제로 이식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먼 일이지만 우리도 한 가지씩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개방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웰다잉 뉴스 브리핑 원혜영의 생각이었습니다.